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과 함께 이어졌던 오늘 변화를 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네요. 미국 시장은, 이러고 전고점을 넘겨버리는 나스닥이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밑에서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또 S&P 500도 이제 막 고점을 돌파하려는 상황.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러고 봤더니 저희가 이번 주 주말 앞두고 연휴 앞두고, 저희는 항상 그렇죠. 연휴 앞둔 시장에서 무리 안 합니다. 그랬는데 무리를 할 걸 그랬나요? 미국 시장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죠. 맨날 시장 보면서 이랬나 저랬나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전략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20% 현금 받고 또 월요일날 대응할 거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이 강합니다. 특히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될 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 시장 동향들 보고 확인해 볼까요? 지금 주말 앞두고 나왔던 쪽에서 주말에 결판이 된다고 합니다. 부채 협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세론인데 미국도 그렇게 될까요?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나스닥이 2% 이상 올랐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2% 이상,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IT 빅테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얘기는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결국엔 그거죠. 이게 금리가 거의 다 왔다. 이제 여기서 다 왔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들, 그러니까 즉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시그널들이 보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이게 지금 아직도 이 AI가 아니면 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로봇이, 그리고 이런 현상이 산업을 가속화시키는 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지금 나스닥의 강세를 전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산성과 비용을 좀 꺾어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서히 확인되는 게 나타나다 보니까 IT 빅테크 기업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AI가 펼치는 이제 산업의 변화, 이것들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맞물리면서 지금 나스닥이 강하다라는 점들. 그래서 특정 엔비디아가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나 저거 인정 못해. 인정 못하면 그 사람만 도태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흐름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끌어갈지 이걸 또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부채 협상이 만약에 주말 사이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시장을 끌어올릴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내용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먼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물가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월 물가가 PC 지표죠. PC 지표가 4.4% 밝혔고, 그리고 작년 대비 전월 대비네. 원래 0.3 정도 얘기를 했는데 0.4로 나왔고, 예상보다 0.1% 높고, 근원 PC 쪽이죠. 이쪽은 4.7%입니다. 이거는 또 0.4%가 더 올랐습니다. 약간 높습니다. 높은 지표라고 봐야 될 텐데, 거기서 지금 문제는 그거죠. 지금 개인 소비도 상승했고, 이거는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비스 가격 여전히 상승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식품, 에너지 이거는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근원 코어 PC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일단 연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딱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금리가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 상태를 가지고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이겠죠. 추가적으로 좀 이따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고 또 물가 한 번 더 보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결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그냥 CPI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PC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덜 빠진다. 이건 맞겠지만은 일단 CPI부터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고로는 5월달부터 여름, 그러니까 약간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여름 이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5, 6월달부터 여름부터는 강한 하락,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봐야죠.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좀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근데, 뭐, 엑스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5월 말, 그래서 5월 말로, 뭐, 그러니까 6월 초죠. 그런데, 무디스 쪽의 신용평가사는 6월 15일. 이게, 미국의 그 채권의 이자 지급이 만약에 안 되겠다. 그럼 바로, 뭐, 꺾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꺾어낸다는 얘기는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타결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모르죠. 주말 동안에 또 결렬, 뭐 타결, 뭐 다시 협상,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예측하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조금 불안해지고 뭔가 좀 잘 안 될 걸 대비해서 살짝 현금을 늘려오긴 했지만, 뭐, 또 써야죠. 이게 이대로 만약에 타결로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받게 되면 또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요거죠.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이런, 그러니까 타결 조건, 요게 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지금 IRA법에서 뭐 국세청에 할당된 800억 달러 일부 취소,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방지출, 전 정부의 재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연방지출을 막아내는 것, 예,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방지출을 막는다니까 예산을 컷한다라는 쪽인데 이제 협의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IRA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법안을 어떻게 터치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타결되면서의 조건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타결되면서 IRA 법안을 손보다 약간 좀 뭔가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혹시나 또 2차전지, 2차 조건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는지 요거 한번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타결이 된 다음에 체크할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시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네, 이거죠. 지금 테슬라가 이날 4.7%, 예, 포드가 6.2%. 이게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를 테슬라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것도 시장에서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시너지를 갖는다. 그러니까 약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약간 협업을 한다라고 봤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죠. 슈퍼차저가 그만큼 얼마큼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차용하게 되면 앞으로 충전기는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있죠, 충전기 업체 갖고 있죠. 다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시그넷도 미국에서 열심히 할 텐데,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엔비디아 따라가네요. 예, 그래서 32% 폭등했고,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AI가 앞으로 하반기 매출 확대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그러고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끌고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그러면 그게 주된 동력이고 그를 통해서 변화가 나오는 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예, 조금 반도체에 대한 스터디가 약한 채 무조건 주가만 올라가게 되면 경계해야 된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차라리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도체를 지금 초입인지 상세히 초입인지, 이게 많이 올라서 뭐 팔아야 되는지,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갭이 의외로 어제는 밀렸더니
여기 나왔던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판촉 비용 감소하고 한국 운송비가 절감되고, 이거는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작년 동기비는 그렇게 나오겠죠. 12% 올랐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소비재 쪽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들 쪽에서 실적 따라 바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선방했던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에서 오늘 움직였던 거는 반도체만 반도체냐, 우리도 가자라고 했던 전기차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약간 고개를 좀 들이밀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월요일 쉬고 화요일까지 이 기조로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화요일 날은 아침에 다 갭상승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반도체는 시작했다가 약간 좀 꺾이는 쪽, 2차 전지가 오히려 좀 더 가는 쪽,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네, 여전히 그래도 레벨업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자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봉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턴에서 들어가는 과정, 기점 고점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가는 과정, 이제 13,000 안착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직전 고점이 여기입니다. 13,000대 안착이냐 마느냐,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착이죠. 그러니까 거의 시도해서 꺾이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부채한도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흔들려도 지금 안착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요즘 또 핫한 일본 증시도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돌파를 다 해버렸죠. 이게 지금 대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못 따라하고 있고, 예, 잘못하게 되면 중국은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저희 중요한 지지권을 지지 실패, 쭉 밀리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201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뀝니다.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 제대로 경제가 작동 안 해, 이런 모습들의 대표 주자고요. 홍콩은 당연히 그대로 타격받고 있고, 대만이 오히려 강하죠. 그래서 이게 대만 증시는 한국 증시와 비슷하게 미국의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 나오는 흐름들을 궤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만이 지난번에 좀 덜 빠진 느낌이 나고요. TSMC에 스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약간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는 해야겠죠. 지금 반도체가 돌아가는 분위기,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표들 한번 살펴보면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104,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중요하다고 봤던 이제 104, 105 라인들이 터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3.8 벌써 들어오죠. 근데 달러가 그 부각되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 올라오는 각도가 중요한, 각도도 마찬가지로 체크해야 될 단서인데, 각도 이때와 비슷한 것보다 약간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나는 변화가 나 추세가 강화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부터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이탈을 했던 게 지난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 그렇게 상당히 큰 이후에 나오는 변화는 일단 금리 속도를 조절할 거야 라고 나오면서 달러는 좀 폭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105, 106, 그러니까 105, 106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105가 들어오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5대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게 기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스펙트럼을 약간 높여야 되겠죠? 한때 102대 정도가 아닐까 싶었는데 105에서 100 정도 사이 정도를 볼 때, 이게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이 일반적인 나라면 부채한도 협상 재정을 저렇게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해당 통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보유 국가의 통화 달러는 급락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급등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현실. 이게 이제 미국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어이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채권을 사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명하고 버티는 아주 이상한 나라긴 하지만, 네,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걸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5대에서 달러가 여기까지 돌파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돌파는 힘들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다가 그냥 박스권 안쪽으로 본다라는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금리 FOMC까지 해서는 105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면은 달러가 강해질까요?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기조를 약간 반영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체크를 하자라는 쪽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달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의 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105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반대로는 달러가 강세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1350원은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약하게 한국의 원화가 약해 체력 때문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갔으면은 원화도 1350원 위로 가야 되겠죠. 또 그건 용납 안 합니다. 요거의 가장 큰 또 비밀은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샀죠. 올해 들어서도 한 11조 가까이 사고 있는데, 11조까지 넘었겠죠. 하루에만 1조를 샀으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요거를 충분히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의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무역 적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원화가 약해.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이런 쪽에도 베팅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경기가 반도체 중심으로 또 저 사이클 바닥이다 보니까 이걸 사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입장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지금 이 10조가 넘게 들어왔던 금액은 첫 번째 반도체를 베팅한다. 이거는 두 번째 반도체는 그거잖아요. 경기와 밀접한 변수가 있잖아요. 경기 회복을 베팅한다. 세 번째 환차익. 다 누릴 수가 있겠죠. 세 개를 다 먹네요. 치사하게. 예. 반도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이클, 이거는 또 경기와 관련된 쪽에 가장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이 가장 또 수혜를 보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 먼저 선배팅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차익이죠. 이러고 있다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출 지표만 나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원화는 당연히 강세로 갈 거고, 그러면 다시 1200원대로 간다. 그러면 1300원대에서 1200원대 지난 저점 때까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앉아서 10% 수익입니다. 11조 상계 10% 수익이면은 1조는 수익입니다. 예, 1조가 주식하다 보면 그래요. 네, 조 단위는 그냥 지금 잠깐만 저 정도는 내 계좌에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이런 금액들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현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더 강하게 1350원대를 돌파해서 가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면 반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외국인들이 노리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제가 26,000대 들어오게 되면 사겠다라고, 27,000원대 미야 26,000원대 들어오게 되면 사겠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죠. 네. 진입했습니다. 30%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0.3 비트코인 예, 이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0.1씩 3번 샀습니다. 그냥 걸어놓고 잠자고 했더니 책 열렸네 이런 쪽이죠. 그래서 매수 단가보다 지금 100달러 올랐나 200달러 올랐나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 상태 27,000 밑에 라인 쪽에서는 대응해보자 라는 쪽에서 한 26,5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0.3 비트코인 갖고 있는 비트코인 주주가 아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한번 보고 박스권 지지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나 라는 쪽에 대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은 여기죠. 여기 들어가면 또 추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5,7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2차 요 전 단계죠. 한번 0.5까지 그러면 총 50%까지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달러 약세로 여기서 전환되기 시작한다.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3만 달러대 터치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쭉 저희 계좌 개설하는 거나 이런 거 한번 다 언급은 살짝 드렸었죠. 그래서 진입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해봐야 여기서 한 10%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매매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대체 투자에 대해서 방안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달러의 변화나 아니면 시장에서 원래 제가 보기엔 또 그래요.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만약에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던 건데, 예. 아니면 또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강한 변화가 과거처럼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품 시장 쪽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 꺾인 느낌입니다. 금은 이렇게 되면은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약세로 가거나 지금 상황 쪽에서는 좀 무거워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너희들이 감히 러시아나 중국 보고 달러를 팔고 금을 산다고야 뭐 이러면서